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프랑코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를로스는 라틴어 발음을 따 칼로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발음을 따른 사르마루 이미야 독일어 발음을 따른 칼대제로 알려졌습니다. 카를로스는 서부 중부 유럽 대부분을 차지해 프랑크 왕국을 크게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제2많은 동안 이탈리아를 정복하여 800년 12월 교황 네오 3세계 동로마 황제에 대한 서나마 황제직을 수여받았으며 황제가 되고서 교회를 통해 예술을 종교 문화를 크게 발전시켜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국내적으로 카를로스의 업적은 서유럽과 중세 시대를 지향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아버지 피필리드에 이어 동생의 카를로만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후에 카를로만과 동생 카를로만과 사이가 나빠지자 전쟁이 이어 닥쳤으나 카를로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프랑크 왕국을 이어받은 사르센과 전쟁 교전 중 무시 르랑의 노래에 언급되었던 런세스바에스 전투에서 끔찍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교황의 보호자가 된다는 나머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갔습니다. 778년 802년 이베리아 반도 사르센을 격퇴하였습니다. 또한 노마르드 왕국 사르센과의 장기 전쟁을 끝낸 후 유럽 동쪽에 사는 민족 중 특히 작전적으로 778년부터 800년까지 수시로 온정을 굴복시켜 카드를 결정시킨 후 차시리 영토로 이주시켜 훗날 오토 왕조의 출현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카를로스는 프랑스 독일에서 카롤린과 왕조를 창업하고 신성노마적 황제에 즉위한 최초의 인물이자 로마 제국 이후 처음으로 대부분의 서유럽을 정복하여 정치적 종교적으로 통일을 시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카롤린과 르네상스는 현재 유럽의 정치성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럽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사후 그는 대제로 번역되는 마그누스 또는 사르마루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카를로스는 740년 또는 740년 4월 벨기에 리에주 근처의 프랑크 왕국 알롱나주 엘스탈에서 피핀 3세와 레온 출신 베르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롱나주 엘스탈은 아버지 피핀 3세의 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피핀 3세와 랑의 베르트라다의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때문에 카를로만 2세나 카를로스의 반대파들은 사르마루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태어났다 하여 카를로스를 사생아로 기장하며 민심 공격하였습니다. 모녀 랑의 베르트라다는 모교로 메로빙고 왕국의 미손이었습니다. 카를로스가 태어나기 전 할아버지 카를 마르트는 카르마트님의 피핀 2세의 서자에서 정모 프레드리스 페달은 조카들을 말하는데 권력을 정확했습니다. 이어 사르산 정권의 침해 한국 프랑코 왕국을 권하여 명성을 쌓았습니다. 카를로스가 어렸을 때 아버지 피핀은 왕족과 그의 형제들과의 싸움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였습니다. 751년은 역형 자카리아의 승리를 받아 메로빙고 왕족의 마지막 군주 힐데리 3세를 폐위하고 프랑크 회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는 소년기 아버지 피핀이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보고 자랐습니다. 카를로스가 태어난 뒤 동생인 칼로만 여동생 기셸과 동생 피핀, 그라테이스, 아델라이트 등이 태어났습니다. 이 중 칼로만 2세와
기시엘라 제약은 모두 여자랍니다. 카를로스는 일찍부터 보강을 닮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불굴이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외적에 대항해 단호하게 싸우고 계획했으면 넓혀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권리를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혼자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욕심도 많았습니다. 한편 칼로만 2세는 칼로스가 부모의 결혼 전에 태어난 아담에 그를 사생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칼로스나 칼로만 2세는 서로 자신만의 아버지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버지 비핀 3세는 두 형제에게 서로 협력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성행이 없었습니다. 그리는 40년에 걸친 제 기간 동안 사방을 점령하여 통일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772년 작신을 정벌한 뒤 804년까지 작신이 분리 당조를 진행하여 완전히 복속시켰습니다. 774년 고향의 교황의 청으로 북이탈리아 랑고바르트 왕국을 멸망시켜 이를 합병하였습니다. 777년 사가의 산을 도발하지만 아이바리아 반도 원적에서 전패하고 802년 사라신족을 도발하였습니다. 비핑이 좋은 동생 칼로만 2세와 왕국을 파란에 통치하였으나 772년에 동생 역시 일찍 죽어 다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편을 들지 않고 동생 칼로만 편을 든 랑고바르트 왕국의 왕 데리우스를 치고 이태리를 점령하였습니다. 점령은 이태리의 일부를 로마 교황에게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772년부터 804년까지 몇 차례 이 원정을 감행하여 색신족을 정복하였으며 후 이탈리아 랑고바르트 왕국도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 국경에 변경령을 설치하고 아이르반 갈등을 병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르족 밴드족을 정복하는 등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768년 비핑이 적잡한 그 왕국의 오랜 컨셉에 따라 왕국은 그의 두 아들에게 분할을 되었습니다. 비핑 3세기 조국을 계기로 아키테의 독립을 시도하였으나 칼로스는 재빨리 순사를 파견해 아키테를 정벌하고 공작의 왕국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이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칼로와 이시는 사망하여 죽었고 결국 칼로스가 승리했음을 세계를 회신하고 칼로만 편을 든 이탈리아 북부의 롱바르드 왕국을 공격하였으나 멸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칼로스는 이슬람계 오마이야 왕조가 동치하던 히스파니아 스페인으로 진격하여 사라고사를 포위하지만 그 도시를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아라비가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78년 칼로스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사라고사를 포위하고 이번 알아라비에게 명목에 불과한 복종을 받아낸 뒤 프란세스바에서 거의 이끌어갔자 피레네 산맥을 넘어 퇴각하였습니다. 8월 10일 프랑크 군대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퇴각을 개시하던 중 바스크족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는 원정 때 활약했던 롤랑도 이때 죽었는데 그는 나중에 롤랑의 노래라는 시가문학에 등장하게 됩니다. 788년 칼로스는 예팅겐과 바이에른을 정벌하였습니다. 할머니 루드의 친정 일제금의 자신의 친고종 사촌이기도 한 바이에른 무역장 출신 바이에른 공장 라실로 30을 대항으로서 라인강 동부에 남아있는 개만적 영토를 살려놨습니다. 이어 순천서와 그라프 벵겐백 등을 중앙에서 파견해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악바르 왕국에 살려있던 공국들과 도나우에게 새로 건설된 슬라브계 부족 국가들도 프랑크 왕국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간접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8년 악바르족의 제국을 침략 한가리 오스트리아 북부 브리우르 바이에른 등 내륙까지 침입에 들어왔습니다. 칼로스는 군사를 무력해 790년까지
이들가 쌓았습니다. 790년 다늠강가에서 아빠라지고 걸리에 묻혀서 목경받고 말하는 냈지만 아빠라지게 다녀간 곳은 크게 한패가 되었습니다. 789년 오스트리아밖에 있던 슬라브족이 작시아기가 쳐들어와 일부러 오보트리테를 점령하였습니다. 칼로스 즉시 권사를 이끌고 작시아인을 출병하여 슬라브족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를은 슬라브 지도자 비제를 생포하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칼로스는 이 교도들을 대표로 개정시키고 선교사를 파견하였습니다. 791년 8월 서늘강 동쪽까지 진출한 악바르족을 공격하였습니다. 악바르족이 건사는 크메오베르 그 요새로 진군하였습니다. 악바르족은 적의 백병전 계획했지만 프랑크군이 중무장한 상태를 보고 백병전을 하다가는 경카복으로 무장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성을 벌리고 도주하였습니다. 790년 작전적인 혼란을 뚫다 반란을 일으켰지만 곧 진압되었습니다. 이어 말머리를 돌려 노다르 빙기아와 베스트팔렌을 점령하였습니다. 그가 바이른과 동국을 침몰하고 간 사이 아들 법적 비핀 기족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곧 진압되었습니다. 하가는 카르는 법적 비편을 수번에 강구해버렸습니다. 795년 작전적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카르는 일찍 충성을 행세하였던 작전적의 분리덕이 기도를 피해라는 반란을 교자고 강경하게 진압했다고 합니다. 790년 작전적이 다시 엘기난을 중심으로 분리 동결을 기도했지만 역시 쉽게 진압됐습니다. 790년 작戦반란을 직접 진압할 동안 프리울리 호작 에릭 등에게 군사를 주어 제국 남서부 판노니아 달마티아 크로아티아를 쟁벌했습니다. 이때 크로아티아는 비체슬라프라는 부족공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크로아티아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사라사트 전투에서 이를 진압하던 프리울리 호작 에릭이 전사하였습니다. 프랑크 군대는 곧 타격을 받았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행실으로는 동남아 제국의 종족군이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800년경 카를로스 자신이 옛날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을 거의 다 차지했다는 것과 동남아 제국은 형태부인 에레나가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 그로 하여금 자신도 황제가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카를로스는 로마를 통치하던 동남아 제국 황제로 사실상 제국의 로마 황제의 인식들은 수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사실직봉은 로마 황제로 사망하였습니다. 황제직은 형식적인 것을 지나지 않았지만 이건 대내적으로 프랑크 왕국의 통치권을 분명히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무대를 타고 강화시켰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국가들이 이성적인 통치 강화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공전을 정치와 행정적인 기뿐 아니라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의 전통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고 황제가 된 뒤에는 전통적 권리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법령지은 이런 작은 부족의 율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가장 다양한 방면에 적용시켜 모든 계층에게 내려진 특산 법령이기도 하였습니다. 동남아는 헝가리, 마자르족, 슬라브족 등의 침략이 계속됐습니다. 또 내부에서 독립하려는 다른 게르만 부족들이 반란도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790년 노다르 빙기아를 정복한 후 프랑크 왕국의 국경은 스칸디나비아도가 접경하게 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도에서 있던 덴마크인과 핀란드인들을 크라우스가 각지를 정복한 뒤 이상한 종교를 신뢰한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와 공포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808년 덴마크의 왕 고드프리는 덴마크를 보호할 생각으로 다네비르케 지역에서
젤레스비하의 이런 지역에 긴 성을 쌓았습니다. 담내 비리 개 장성을 거의 다 쌓았을 거라 데마크 해적이 프랑코 앙고 영통인의 프리슬란트와 홀랑드를 습격하여 들어갔습니다. 고드프리는 프리슬란트를 침공하여 프랑스 부족의 침략에 들어와서 프랑코 왕국을 방문하다가 아연에서 갑자기 살해당하였습니다. 출병을 기획한 칼로스는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고드프리 족하여 기에스 전쟁이 해온 811년 하순 프랑코 왕국을 방문해 헬겐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흘 말은 790년 8월 악바르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습니다. 795년과 790년 악바르족이 판노니아 병원에 원산한 성곽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중무장은 기갑병을 대동하였는데 김무장이란 악바르족은 백병전을 계획했다가 취소도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795년에는 그 아들 피피노 칼로만이 악바르족이 판노니아 평원에서 만든 도시인 리옹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피피노 칼로만은 악바르족이 그림은 민족의 대이동의 혼란기부터 약탈로 모은 재물과 보수를 전부 탈취하고 돌아왔습니다. 806년 칼로스는 프랑크의 간섭대로 제국을 파란의 모든 나라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아들 피피노 칼로만이 밀라노에서 사망하여 죽은 뒤 셋째 아들 사르를 첫째 아들 피핀 4세 등이 연이어 죽었습니다. 813년 아연이 발병해서 살아온 아들 경과는 루트비리 일세를 합법적인 후계자로 선언한 뒤 그의 경과는 루트비리 일세를 공동함대로 대관식을 하고 유일하게 후계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아키테니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들 루트비를 아헤인으로 소환하였고 11월 아헤인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사냥을 다녔습니다. 그는 평소 농망령과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이후 아헤인으로 은퇴하여 여생을 하려다가 이를 행석에 놓았습니다. 814년 1월 아헤인 공전에서 농망령 및 우울증 합병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헤인은 한성당 제외 예정되고 6월 동안 잊혀졌다가 17세기형 아연 백자가 오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적화되어 프리드리 2세에 의해 재정비했다가 뒤에 대공의 시대 실전 19세기에 재발굴되었습니다. 아인하르트에 의해 의하면 그는 키가 190cm였으며 아인하르트의 묘사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칼로스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와 8인치짜리 동영상을 보면 이가 일치합니다. 또한 칼로스가 요즘은 한 사람한테 키가 190cm 이런 정신이라는 것도 부러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1세기 기준으로도 장신이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해 생긴 남성 평균이 160cm에 미치지 못했던 8세기 경 기준으로 보면 그대로 걸립니다. 이상 칼로스 대제사 알아봤습니다. 칼로스 대제도 프랑코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말년까지 상당히 동분서주한 과정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